하이디멘셔널 러닝 오브 리니어 커절 네트워크 via 인버스 커비런스 매트릭스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소개한 후 백그라운드에서 논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노테이션과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랄라이즈 그래프 앤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에서는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와 그래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 렘마와 띠어렘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펑션 4 대그에서는 대그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논문에서 사용되는 스코어 펑션을 소개하고 어떤 조건에서 스코어 펑션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제 대그가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Consequence for Statistical Estimation에서는 위의 두 모집단에서의 결과를 이용해서 샘플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Computation Consideration은 논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절차를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에서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그 모델을 학습하는 데는 그리디 알고리즘과 모든 가능한 대그를 고려하는 이그젝트 메소드가 있는데요. 그리디 메소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렴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그젝트 메소드의 경우는 P가 커질수록 가능한 대그의 경우의 수가 슈퍼 익스포넨셜리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그가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는지 사전 지식을 알 수가 있다면 P가 커지더라도 제한된 공간에서 대그를 탐색하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스트럭처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도 같은 맥락인데요. 먼저 수도 코드를 통해 알고리즘의 프로시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이용해요. 모랄라이즈 그래프를 추정하여 가능한 대그 스페이스를 줄인 후 스코어 펑션을 이용해서 트루 대그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G는 디렉티드 에이시클릭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V는 각 노드들의 셋을 의미합니다. E는 엣지들의 셋을 의미하고 E의 원소는 각각 하나의 엣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PAJ는 페런트 셋을 의미하고 MG는 J의 모랄라이즈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세팅인데요. 리니어 커절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변수 XJ는 다른 변수들의 선형 그래프과 에러 텀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를 행렬로 나타내면 오토 리그레션 매트릭스 B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에러를 나타내는 엡실론들은 각각 독립을 가정하게 됩니다. 또 B가 정해지면 저희는 B의 논제로 엔트리, 즉 B의 서포트를 통해서 그래프 G를 디파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계속 노테이션을 살펴보면 시그마는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나타내고 오메가는 에러들의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에러끼리 독립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오메가는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됩니다. 세타는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 혹은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나타내게 되고 아까의 매트릭스 형태의 표현식에 따라서 시그마는 네 번째 줄의 B와 오메가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런 세팅에서 모랄라이즈드 그래프와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렘마1인데요. 렘마1은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엔트리들이 에러 베리언스와 엣지 웨이트들의 그런 관계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그런 보조 정리입니다. 이 렘마들의 성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띠어렘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띠어렘 2는 저희가 어떤 모랄라이즈드 그래프를 고려할 때 두 노드 사이에 엣지가 없으면 세타 JK, 즉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JK 성분이 0이라는 정리입니다.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모랄라이즈드 그래프의 스트럭처를 알아내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성질이 성립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 역을 추가적으로 또 가정을 하게 됩니다. 어섬션 1은 아까와 같은 리니어 셈 세팅에서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JK 성분이 0인 것은 오직 BJK와 BJL, BJK가 0일 때만 성립한다는 그런 정리입니다.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통하여 모랄라이즈 그래프의 스트럭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엣지 웨이트들이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샘플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섬션 1은 거의 모든 곳에서 almost everywhere하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섬션 1은 일종의 마일드한 페이스 플리스 어섬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와 모랄라이즈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스코어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펑션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는 MLE가 있는데요. 지금 에러에 대해서 특별한 분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MLE 기반 추정은 저희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의 사항이 일종의 리니어 리그레션 사항이기 때문에 L2 로스를 최소화하는 추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그 대안으로 자연스러울 것이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가정을 하지 않더라도
L2 미니마이저의 수렴성이 잘 보장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X를 B0, 오메가 제로를 이용해서 제네레이트된 리니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을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특정 오메가에 대한 어떤 B의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요. 일종의 웨이티드 L2로스의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B에 대한 스코어를 이용해서 어떤 대그에 대한 스코어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캘리그래피 D를 대그들의 클래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임의의 대그 G에 대해서 그 대그의 스코어는 그 대그와 일치하는 B의 스코어 중 미니멈 스코어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렘마 6은 X가 트루 오토 리그레션 매트릭스 B0를 가질 때 오메가에 관계없이 모든 트루 대그를 포함하는 모든 G가 B0의 스코어와 같은 스코어를 가진다는 정리입니다. 이 정리는 오메가에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G0를 포함하는 G에 대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G0를 모르는 상황에서 스코어를 미니마이징하는 상황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정리는 트루 에러 매트릭스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모든 B들 중에 트루 값이 B에 대한 스코어의 미니마이저라는 그런 정리입니다. 이 정리를 통해서 저희가 트루 B0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또한 근데 오메가 제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테오렘 7을 통해서 바로 다음과 같은 다른 정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정리는 에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비율을 모두 알고 있다면 리니어 셈이 아이덴티파이어블하다는 그런 정리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에러들의 등분선을 가정하게 되면 비율이 모두 같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리니어 셈이 아이덴티파이어블하게 됩니다. 문제는 띠어렘 7에서 오메가를 잘못 선택하더라도 적당히 비슷하게 잘 찾는다면 스코어를 미니마이징하는 B가 B0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런 경우 어떤 오메가를 선택해야 미니마이저가 트루 값이 되는지에 대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트루 G0의 스코어와 그 다음으로 좋은 스코어의 갭을 정의해야 합니다. 갭 크 사이는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G0의 스코어와 G0를 포함하지 못하는 대그의 스코어의 차이 중에 가장 작은 차이를 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갭을 이용한 정리가 띠오렘 9번인데요. 이 스테이트를 살펴보면 A 민분의 A max가 1 플러스 P분의 크 사이보다 작게 되면 오메가 1을 이용한 스코어의 미니마이저 역시 true B0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에서 사용되는 A max와 A min을 살펴보면 true 오메가와 잘못 선택된 오메가 1의 인버스의 곱에 대한 아이겐밸류의 max와 min으로 각각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A max가 1보다 많이 크거나 A min이 1보다 많이 작은 경우 오메가 1이 잘못 선택된 것을 의미하고요. 이는 오메가 1이 오메가 제로에 가깝게 선택이 되면 스코어의 미니마이저가 트루 값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모집단에서의 결과인 띠오렘 2와 띠오렘 7을 이용하여 샘플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언급하였듯 먼저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통해 모랄라이즈 그래프를 추정을 하고 이 모랄라이즈 그래프와 컨시스턴트한 대그 중에서 스코어를 미니마이징하는 대결을 선택하는 절차로 알고리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트루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 세타 제로를 추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서포트를 추정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타 빈을 세타의 오프 다이아고널 시그널의 절대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우 디멘저널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하이 디멘저널 상황입니다. 먼저 로우 디멘저널 세팅에서는 샘플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플랭크이기 때문에 샘플 코비런스의 인버스가 잘 정의가 되고 이를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에스티메이터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이 디멘저널 세팅에서는 샘플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싱귤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디스파스하다는 가정을 추가한 후에 이런 경우 많이 사용되는 그래피컬 라소를 사용해서 인버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추정하게 됩니다. 렘마 15는 로우 디멘저널 상황에서 X들이 서브 가우시안을 따르는 경우에 실험성을 제공해주는 렘마입니다. 또한 미니멈 시그널을 알고 있다면 이를 이용한 스트레스 홀딩 프로시저를 통해서 서포트를 추정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렘마 16의 경우는 하이 디멘저널 상황에서 X들이 서브 가우시안을 따를 때 실험성을 제공해주는 렘마입니다. 로우 디멘저널 세팅에서는
로우 디멘셔널 세팅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샘플에 로우 바운드 컨디션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미니멈 시그널을 이용한 스레스홀딩 프로시저를 통해서 서포트를 추정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버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추정하여 모랄라이즈드 그래프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샘플을 이용한 스코어 펑션을 이용해서 대그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버스 코베런스 매트릭스 세타에 대해서 j 의 캔디데이트 네이버드인 n 세타 j는 j행의 j와 같지 않고 0이 아닌 여러 인덱스들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또한 d 세타는 각 노드들의 패런트가 캔디데이트 패런트 셋의 सब셋인 대그들의 클래스로 정의가 됩니다. 위 정의에 따르면 어썸션 1을 가정하게 되면 트루 대그는 트루 인버스 코베런스의 매트릭스로 정의된 d 세타 제로의 원소가 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추정한 d 세타 햇의 서포트가 d 세타 제로의 서포트를 포함하게 되면 이 경우 역시 트루 대그가 d 세타 햇의 원소가 되게 됩니다. 스코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 임피리컬 스코어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스코어는 모집단에서의 스코어에 최소 제곱 추정량을 대입한 형태이고, 각 노드 J의 베타 추정량에는 추정된 세타로부터 얻어진 네이버우드 J의 서브셋 S를 사용해서 임피리컬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까 D스파스 매트릭스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XS가 풀 칼럼 랭크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추정량이 잘 정의가 되게 됩니다. 렘마 18은 이러한 추정량의 수렴성을 보장해주는 보조 정리인데요. X가 서브 가우션을 따르고 D가 잘 정의되었을 때 임피리컬 스코어를 구성하는 각 임피리컬 펑션들이 트루 값으로 잘 수렴한다는 정리입니다. 렘마 19는 렘마 18의 상황에 성립을 하고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G0의 임피리컬 스코어가 G0를 포함하지 못하는 대그의 임피리컬 스코어보다 작아지는 보조 정리입니다.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이 오메가 D 세타라는 갭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갭은 아까와 갭과 유사합니다. 트루 G0의 스코어와 G0를 포함하지는 못하지만 세타로 정의되는 대그 스페이스 안에는 들어있는 대그의 스코어의 차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 렘마에서 오메가는 역시 스코어의 미니마이저가 트루 대그가 되도록 잘 설정되어야 하고요. 또한 트루 대그를 포함하지 못하는 대그들보다는 임피리컬 스코어가 작지만 트루 대그를 포함하는 대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인지는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얻어진 대그는 정확히 트루 대그이거나 혹은 트루 대그를 포함하는 대그일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스레스 홀딩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데요. 논문에서는 이 스파스 리그레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패런트들을 한 번 더 골라내는 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테이셔널 관점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코어는 각 노드들과 그 노드들의 패런트의 함수들의 합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럴 때 이런 스코어를 디컴포저블한 스코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디컴포저블한 스코어를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마지막 줄의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인버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모랄라이즈드 그래프의 스트럭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고, 마일드한 페이스플린스 어썸션을 통해서 인버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로 모랄라이즈드 그래프를 알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웨이티드 스퀘어드 L 트로스가 에러 베리언스들이 적절히 잘 알려진 상황에서 트루 대그를 찾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고요. 추가적으로 이퀄 베리언스 상황에서의 리니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의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